지금 상황 다들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62K를 다녀왔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어제 실시간 관전 브리핑 방에서 비트코인이 큰 하락이 다시 한번 발생이 되었지만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1시간봉에서 상승 다이버던스가 컨펌, 그리고 채널 하단 이탈 시도가 발생이 되었었죠. 채널 하단 이탈 시도가 발생이 되었지만 해당 구간에서 매수세를 싣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봤을 때 해당 구간의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반등 추세가 나와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비트코인의 반등 추세는 해당 구간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 65K 구간. 이 65K 구간이 왜 중요한가를 이번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재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62K를 다녀왔지만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현재는 상승 이후에 횡보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웨이 추세는 사실 거의 없고 이렇게 상승, 그리고 횡보, 그리고 상승을 반복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등이 시작이 된 이후에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횡보가 진행이 되고 있냐? 하락 패러렐 채널, 하락 채널의 형태로 지금 현재 가격이 흘러가고 있죠. 하락 채널은 일반적으로 하락의 힘이 빠질 때 나타납니다. 채널 형태로 가격이 횡보를 하면서 하락의 힘이 해소가 되고 그 뒤에 채널을 돌파하면서 다음 상승 추세가 나올 것을 암시할 때 자주 발생하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번 62K는 이 채널의 하단이었죠. 그럼 지금 단순히 이 채널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이 채널의 내부, 이 내부 구조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채널 내부에서 이 구간에서 저점이 한번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발생을 했었고 해당 구간에서 지지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해당 구간도 지지가 발생하는 구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고점은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죠. 그러면 이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지지 구간을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이 패턴을 뭐라고 부르죠?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결국에는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할 것을 암시하는 하락 암시형 패턴이에요. 자, 이 구조를 이해했다면 상황이 그려질 겁니다. 하락 암시형 패턴을 실제로 하락 이탈을 했고 62K, 이 하락 채널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럼 이 65K는 뭐가 돼요? 이 65K는 저항 구간이 되겠죠.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하락 이탈에 대한 리테스트 저항 구간, 해당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일반적인 리테스트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턴 이탈이 진행이 되면 저항 구간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할 때 이 구간은 쇼타점이 되거든요. 여기서 매도세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브리핑 드렸을 때 제가 이 65K를 돌파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를 돌파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지지를 계속해서 봤던 구간입니다. 지지를 계속해서 봤던 구간이에요. 그럼 이 매물대는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쌓이는 구간이겠죠. 근데 여기가 이탈이 된다면 롱 포지션이 손절이 나갈 겁니다. 왜? 이 지지 구간이 이탈이 됐으니까. 그리고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컨펌이 됐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해당 구간은 지지를 받던 구간을 이탈했으니까 저항 구간이 될 테고 이 구간은 저항 구간이니까 슈퍼지션 타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세가 작용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시키면 어떻게 돼요? 포지션 손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기준점에서 발생한 이 두 번의 무빙으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모두 손절하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 대한 이탈이 발생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재돌파를 시키면서 페이크 무빙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보면 패턴을 이탈시키는 과정에서 상승 다이버던스가 컨펌이 됐고 하락 채널의 하단은 지켜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65K라는 저항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모두 털어내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발산이 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결국에 이 저항 구간을 이어서 채널의 상단인 이 68K를 도달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상단이 68K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구간까지의 상승을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페이크가 이렇게 발생이 된 시점에서 포지션까지 털어낸 뒤에 상승 추세가 발산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 채널 횡보가 종료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 구간을 넘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좀 발산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첫 번째 하락에 대한 0.786,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있어요. 왜냐면 0.786 되돌림은 이번 하락장에 대한 최소한의 되돌림, 그러니까 0.236 되돌림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하락장에 대한 0.236 되돌림과 이번 하락 추세에 대한 0.786 되돌림은 75K로 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번 하락 채널이 다시 한번 돌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해당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62K에서 아래 구간의 유동성을 흡수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단기간 횡보장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은 동일해요.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장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일봉 마감이에요. 이 일봉 마감이 이 65K 위로 마감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봉, 4시간 봉은 모두 돌파가 됐어요. 하지만 일봉 마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봉 마감까지 이 저항 구간 위로 마감이 된다면 사실상 반등장의 가능성이 꽤나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 마감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만약 이 일봉 마감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음봉 마감이 된다면 사실상 이 과매도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던스를 만들어주는 이 저점 이탈이 발생될 가능성을 사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5K를 돌파를 실패한 상태에서 음봉 마감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발산이 된 이후에 상승 다이버던스가 컨펌이 되어 있다면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 추세를 노리고 롱 포지션 트라이를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일봉을 제외한 지금 현재 상황이 꽤나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고, 이 채널의 돌파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68K를 도달을 한 이후에 그 뒤에 반등장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 이번 하락 추세에 대한 0.786 되돌림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현재로선 해보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 대한 후속 브리핑은 텔레그램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실시간 관점이 올라오고 있고, 그에 맞춰서 다음 영상까지도 시청하시기에 좀 더 편하시겠죠.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한 번씩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차트진이었습니다.